나는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25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중동의 한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암, 미사일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공 시스템들이 반응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의 고급 관료들도 긴장했습니다. 미군 참모진들도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이 침묵했습니다. S-400도로 침묵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만든 모든 방공 시스템들이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사일은 기지를 직격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요. 네,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접촉 중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회의실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동양의 작은 나라, 우리가 늘 무시하던 그 나라.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웃음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사막으로 떠났을 때 나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나의 모든 신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막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공포도 뜨거웠습니다. 레이더 스크린 위에 떠오르는 빨간 점들. 그것들이 내려오는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을 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의 대응 시간은 충분했습니까?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25년간 방위 산업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미 공군의 신뢰를 받았고 패트리엇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외쳐왔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우디 국경 근처의 군 기지에서 내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령은 급작스러웠습니다. 밤 11시 펜타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톰슨, 중동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인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행기에 올랐고 16시간을 날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터졌다는 것을요. 기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휘관이 나를 영상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위성 영상 위에 표시된 궤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S-400 시스템이 탐지했어야 할 탄도탄들. 그들은 기지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레이더가 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역시 무방비였습니다. 세 번째는 직격했습니다. 화면 위에 불이 붙었고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이 있던 그 건물이요. 왜 패트리엇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묻습니다. 지휘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는데 반응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패트리엇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사일들은 이미 명중했습니다.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25년간 믿어온 방패가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자존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옮겨졌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미국의 군 고위층이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내가 답을 알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랍에미리트의 장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접촉 중입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회의실에 미세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한국이라니. 방위 산업에서 한국은 추종자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그림자 아래서 겨우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실수였습니다. 그 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위성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고 데이터를 재계산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방공체계는 현대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고속 탄도탄의 시대가 왔고 우리의 반응 속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던 세상이 이미 변해 있었다는 것을요. 나는 여전히 옛날 규칙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안서를 보낸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CHEONGUNG-II 미설 디펜스 시스템. 그 문서가 화면에 떠올랐을 때 나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당당하게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이 분야를 봐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 그들이 만드는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들의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이름은 항상 따라가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서는 달랐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였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마케팅 자료가 아니라 철저한 기술 명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몇 페이지를 훑어봤습니다. 사양표, 성능 지표, 비교 분석. 모두 전문적이었습니다. 너무 전문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반응 속도 1.2초. 나는 그 수치를 다시 읽었습니다. 패트리엇은 평균 46초입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2초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계산을 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탄도탄을 포착하고 목표를 잠금하고 발사하기까지 1.2초.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콜드 런칭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콜드 런칭은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튀어나가 공중에서 엔진을 착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연구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발사 순간의 안정성, 공중에서의 자동 추적, 목표 잠금의 정확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작동합니까?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미군 참모진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치를 내놨다는 게 현실적입니까? 그 장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문서일 수도 있죠.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완성도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서 위의 수치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현장은 냉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의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가격입니다. 패트리엇 시스템 하나의 가격 약 15억 달러. 유지비 연간 3천만 달러 이상. 한국의 천궁2 약 7억 달러. 유지비 연간 1천만 달러 미만. 거의 절반입니다. 나는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은 절반, 성능 수치는 더 높고 유지비도 훨씬 저렴합니다. 이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나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 제시하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군인 훈련, 장비 고장 시 48시간 내 기술자 파견. 심지어 도입 후 3년간의 무상 유지 보수까지. 이건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선언문이다. 워싱턴으로 보고했습니다. 내 의견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험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본부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톰슨, 당신이 정말 그걸 믿습니까? 펜타곤의 한 고급 관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보유했다고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의심합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밤, 나는 한국 국방부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축적. 나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업체들은 국제 언론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업적을 떠들어댑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결과로만 말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실험을 승인했다는 연락이 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톰슨, 당신도 함께 갑니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측정 장비, 그리고 회의론. 내 회의론을 챙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그 사막 어딘가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것을요. 확인했습니다. 사막의 햇빛은 무자비했습니다. 기온은 47도를 넘었고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 뜨겁게 한 것은 긴장이었습니다. 실험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요. 실험장은 예상보다 간단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나 복잡한 설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천공투 시스템은 생각보다 콤팩트했습니다. 4개의 발사 모듈이 사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레이더와 지휘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심플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발사 모듈 위에 올라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정밀했습니다. 마치 전투 중인 군인들처럼요. 톰슨입니다. 나는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팀의 리더라고 보이는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검게 탔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의 영어는 깔끔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을 한 바퀴 둘러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는 나를 데리고 발사 모듈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콜드 런칭 시스템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은 화약의 힘으로 발사관에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엔진이 착화됩니다. 공중에서요? 나는 물었습니다. 안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것이 우리의 기술입니다. 이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10년을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레이더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여러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기술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식 인터페이스, 한국식 알고리즘. 모두 생소했지만 놀랍게도 직관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목표를 추적합니까? 나는 묻습니다. AI 기반의 다중 타겟 인식입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탄도탄을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그 후 자동으로 미사일을 할당합니다. 나는 그 말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자동 할당. 패트리엇은 아직도 반자동 모드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완전 자동화에 도달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관찰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옆에는 아랍에미리트 장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긴장해서 의자 팔걸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군 참모진들도 같은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목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준호의 음성이 라디오를 통해 들렸습니다. 먼 하늘에서 목표 미사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실제 탄도탄의 궤적을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하 5.5의 속도로 천공 시스템을 향해 진행했습니다. 목표 포착됨. 거리 150km. 접근 중입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1.2초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리 100km.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 스크린의 목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 50km. 미사일 발사 준비.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리 30km. 발사. 천공투의 발사 모듈에서 갑자기 뭔가 튀어나왔습니다. 불꽃도 크지 않았습니다. 연기도 적었습니다.
그냥 미사일이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콜드 런칭. 그리고 그 순간 미사일의 엔진이 착화되었습니다. 두 갈래의 불꼬리가 하늘을 그었습니다. 미사일은 곡선을 그리며 목표를 향해 급상승했습니다. 미사일 추적 중. 자동 목표 잠금. 3초 후 명중 예상. 모든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초. 1초. 그리고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폭발은 생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화염이 하늘을 가르고 충격파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장성은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미군 참모진들은 한마디씩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이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했습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오차율 0.3%. 반응 속도 1.15초. 1.15초. 문서에 쓰인 1.2초보다 더 빨랐습니다. 나는 내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모래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하겠습니까?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나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이 사막의 하늘 아래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확인했습니다. 그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의 에어컨이 계속 울었지만 나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되돌려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공식 보고서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진실을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신중함을 덧붙일 것인가? 나는 보고서를 켰습니다. 실험 성공. 천궁2 시스템은 명시된 사양대로 작동했습니다. 반응 속도 1.15초, 오차율 0.3%. 내 손이 떨렸습니다. 한 문장을 더 썼다가 지웠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험으로는 신뢰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데이터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워싱턴의 펜타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부의 한 고급 관료였습니다. 톰슨, 보고서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좋습니까? 기술적으로는 네. 모든 지표가. 나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톰슨, 당신의 평가에 신중함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정치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요. 내 경력은 미국 방위산업 전문가로서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유지하려면 거짓을 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수하나 실전 환경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 하지만 미국식 거짓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되 해석을 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중함이라고 부릅니다.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실험장에서 다시 만난 이준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잠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 만드는 피로였습니다. 톰슨.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밤새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왜요? 나는 물었습니다. 완벽해야 하니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문장이 나를 때렸습니다. 완벽해야 하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준호가 계속했습니다. 실수로 일본어가 나왔나 봅니다. 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피곤해서요. 우리는 어제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밤새.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아니요. 완벽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합니다. 나는 그 태도를 봤습니다. 밤새 일한 흔적이 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피로가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장성이 다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놀람이 가득했지만 오늘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톰슨.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신뢰해도 될까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그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 문제였습니다. 나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네.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늘을 이 시스템에 맡겨도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거짓에서의 해방.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배신. 그 밤 나는 다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실험 결과는 명확합니다. 천궁2 시스템은 패트리엇을 능가합니다. 반응 속도, 정확도, 자동화 수준 모두에서 우수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완전한 진실. 하지만 그것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나는 다시 원래 버전으로 돌렸습니다. 신중함을 유지한 버전. 안전한 버전. 그것을 펜타곤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온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한가요? 나는 모릅니다. 호텔 로비에서 이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도 한 잔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톰슨.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의견이 세계를 움직이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의 거짓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무엇인가?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인가? 아니면 진실을 지키는 나라인가? 확인했습니다. 실전은 시뮬레이션과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25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천궁2가 실전에 투입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우디 국경에서 또 다른 미확인 미사일이 탐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위협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실험장이 전술작전소로 변모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 목표 미사일이 아니라 진짜 탄도탄이었습니다. 마하 5.5 이상의 속도로요. 거리 200km. 미확인 물체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실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150km. 아랍에미리트 장성도 긴장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군 참모진들은 한마디씩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작동할까? 거리 100km. 미사일 발사 준비.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리 50km. 목표 포착. 발사. 천궁-II의 미사일이 날아올랐습니다. 첫 번째 발사. 미사일은 정확히 목표를 향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자동 잠금. 3초 후 명중 예상. 2초. 1초.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빗나갔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목표는 살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절망적인 침묵. 모두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장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장전 중입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음성에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거리 30km. 두 번째 미사일 발사. 두 번째 미사일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번엔 궤적이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했습니다. 2초. 1초. 폭발. 그리고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완벽한 명중. 두 번째 발사에서 성공했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깊고 무거운 정적. 목표 파괴 확인. 이준호가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장성이 기립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미군 참모진들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박수가 나왔습니다. 나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실패도 우리의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무기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준호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은 완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을 2발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요. 기술이란 철학이었습니다. 그 밤 나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썼습니다. 천궁2 시스템은 실전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첫 발사 실패 후에도 자동 재탐지 및 재발사가 지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시스템의 철학적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나는 그것을 펜타곤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은 펜타곤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통했다는 것을요. 확인했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전쟁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천궁2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중동의 하늘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었습니다. 적의 정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우디의 핵심 군사 시설들. 나는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떠오르는 빨간 점들. 하나, 둘, 셋. 10개의 미사일. 모두 사우디 국방부 기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궁2 시스템 가동. 이준호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뒤에 숨은 긴장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온라인. 레이더 작동 중. 기술자들의 목소리가 차례로 울렸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미사일들이 도착할 때까지 남은 시간. 약 8분. 첫 번째 목표 포착.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거리 300km. 속도 마하 6. 미사일 준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빨간 점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사일들이 기지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사. 이준호가 외쳤습니다. 천궁2의 미사일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첫 번째 요격. 성공. 두 번째 발사. 또 하나의 미사일. 또 하나의 폭발. 하지만 미사일들은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0개. 우리는 천궁2 1개 시스템으로 모두를 요격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발사. 네 번째 발사. 다섯 번째 발사. 이준호의 음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의 음성 사이사이로 기술자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재장전 중입니다. 다음 목표 자동 잠금. 작전 상황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각 목표에 미사일을 할당하고 발사하고 재장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6번째 발사. 7번째 발사.
8번째 발사. 미사일들이 계속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폭발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9번째 발사. 10번째 발사. 마지막 미사일. 마지막 요격. 폭발 후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작전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빨간 점은 없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목표 파괴 확인. 이준호가 선언했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이제 피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10개 목표, 10개 요격 성공. 손실 없음. 침묵이 깨졌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알라후 아크바. 미군 참모진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10개의 미사일이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톰슨. 이준호가 나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기술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요. 그들은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비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영어는 어눌했지만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인가를, 무기란 무엇인가를.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화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또 다른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술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것을 기록했습니다. 천궁2 시스템은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철학적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스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 보고서를 펜타곤에 보냈을 때 나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로요. 워싱턴으로 돌아간 나는 미 국방연구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25년의 경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입니까? 펜타곤의 고급 관료들이 물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독립군사자문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진실을 대변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진실 앞에서는요. 사우디의 실전 요격 영상이 공개된 것은 전투 이틀 후였습니다. CNN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A new shield from Korea 한국발 새로운 방패. 그 제목 아래로는 천궁2가 10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영상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폭발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BBC가 따라왔습니다. 엘저지러도, 로이터즈도.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같은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을요. 워싱턴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펜타곤 내부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나는 자문가로서 초대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미 국방부의 최고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톰슨. 한 고급 관료가 나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현장 분석이 정확했습니까? 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검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습니까? 처음 관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반응 속도가 아니라 철학을 개선했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추구했고 그들은 책임감을 추구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표정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25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입니다. 톰슨, 당신은 정말 그들을 존경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들의 정신을 존경합니다. 그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네요. 네. 나는 말했습니다. 패권의 시대가 끝나고 신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 TASS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S-400보다 더 정밀한 요격 체계가 등장했다. 러시아의 패권은 끝났다.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방공 시장이 뒤흔들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핀란드도, 심지어 NATO 동맹국들도 천궁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 서울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강 위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하늘 위로 천궁투의 광고 배너가 떠올랐습니다. 엔더런스 이즈 빅터리 지속이 승리다. 국방연구소의 복도를 걸어가며 나는 벽에 붙어있는 문구들을 읽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는 무기. 책임이 기술을 만든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 진정한 기술이다. 모든 문구가 나를 때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톰슨. 그가 환영했습니다. 당신이 왔군요. 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세계가 당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의 정의를 말입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호기심이 아니라 존경을 담아서요. 이준호는 창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임감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킵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52세 미국인 군사 분석가가 한국연구소의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제 학술지들이 논문을 요청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나는 모두 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기술 기준이 아니라 책임감의 기준입니다. 그 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뒤 스톡홀름 국제무기회의에서 나는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From Dependence to Trust the Korean Paradigm 의존에서 신뢰로 한국식 패러다임. 발표장에는 한국 연구진과 중동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위산업 전문가들도요. 나는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그리고 철학을. 한국 천궁투는 기술적으로 우수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정신입니다. 책임감, 지속, 신뢰. 이것이 21세기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들이 기립했습니다. 박수. 길고 긴 박수. 그 박수 속에서 나는 한국 연구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밤 나는 이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신들이 바꿨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세계를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했을 뿐입니다. 세계가 그것을 봤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최종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했습니다. 한강의 아침은 아름답습니다. 해가 물 위로 떠오를 때 서울의 하늘은 새로운 하루를 맞습니다. 나는 호텔 창가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25년의 경력, 미국의 신뢰, 안정적인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언론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신문들도 인정했습니다. 패권이 아닌 신뢰로 이룬 첫 번째 성공. 나의 CNN 인터뷰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다. 한국 모델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핀란드, 그리고 수십 개 국가가 천궁2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가 이제 세계의 하늘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고 영어 번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톰스님께 당신이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준호.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어다니며 나는 한국인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자신감 있었습니다. 더 당당했습니다. 천궁2의 성공이 단순한 무기의 성공이 아니라 한민족의 자존심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나를 초대했습니다. 공식 리셉션이었습니다. 장관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톰스님, 당신이 우리를 세계에 알려주셨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진실이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 밤 나는 한강변에 앉았습니다. 야경이 물에 비쳤습니다. 한국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나는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자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에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톰슨,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기술 협력을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더 코리언 패러다임 프롬 테크놀로지 투 트러스트 한국식 패러다임 기술에서 신뢰로.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천궁-II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관을 상징한다.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 경쟁이 아니라 신뢰. 이것이 미래다. 미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패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신뢰를 추구할 것인가. 한강의 아침 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해를 바라봤습니다. 나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내 최종 증언을. 한때 나는 강국을 믿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사막의 하늘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를.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나라를 믿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기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술로 세계를 지킵니다. 데이비드 톰슨이 본 것은 이것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새로운 존경이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 세계의 하늘 위에 KUREA가 새겨졌습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방패란 무엇인가를. 진정한 강국이란 무엇인가를. 그 이름은 KUREA입니다.